드디어 성룡산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작은 표시석이 있고 바로 뒤쪽에 성룡산이라는 정상 표시석이 있습니다. 네, 성룡산에서 이제 내려오자마자 처음 보는 계곡입니다. 이곳이 복포동 폭포고요. 수량은 엄청 많고요. 지금 바위가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가평, 북맹과 강원도 하천에 걸쳐 있는 성룡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룡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돌로 된 용이 있어서 성룡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실제 돌로 된 용을 찾아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성룡산 자락에 있는 조무락 계곡에 전부 암벽으로 된 계곡 바위를 보고 용의 바위라 이렇게 해서 성룡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389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회전해서 쭉 올라가면은 성룡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가 어디에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89에서 이제 1코스, 2코스, 3코스가 쭉 나옵니다. 1코스는 4.6, 2코스는 4.9, 3코스는 5.9km 정도 나오네요. 오늘 산행은 성룡산인데요. 편도가 거의 4.5에서 5km라 전체 산행 거리는 한 9km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코스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 앞에서 바로 왼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에 바로 오른쪽 여기가 조무락 계곡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무락 계곡입니다. 아래로 조무락 계곡인데 물이 엄청 많네요. 여름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앞에 이제 산장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조무락 계곡입니다. 산장 바로 앞쪽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수량이 엄청 많네요. 이제 추워서 계곡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등산로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마 안내 표지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룡산 정상까지는 3.3km 왼쪽으로 가면 되고요. 복포동 폭포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일단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정상에서 원점 회귀하든지 아니면은 돌아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산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지네요.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가부에서는 이렇게 도로가 있고 물이 굉장히 많네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봐요. 좁은 계곡을 따라 쭉 오르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능선이 나오네요. 1km 넘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제 약간 능선에 팽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오른쪽으로 쭉 돌아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일대는 전부 잣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로를 쭉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마 잣을 따서 운반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 위까지 있습니다. 오르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양갈래가 나와요. 뭐 오른쪽 왼쪽인데 일단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쭉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다람쥐가 있네요. 보이시죠? 움직이죠? 바위.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사이 길로 올라왔는데요. 등산객이 밟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가로질러 올라오니까
여기 또 길이 있네요. 이런 길이 나옵니다. 와, 저는 요 사이로 올라와 가지고 길이 없는 데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능선을 가로질러 오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등산로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찻길이 아니고 진짜 등산로네요. 사람이 밟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큰 나무도 있으면서 바위가 있네요. 저기. 야, 산의 능선 오니까 처음으로 여기 바위가 보입니다. 승용산 오르다가 본 가장 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무 살아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이 나무도 크네요. 현재 위치상으로는 어디쯤인지 표시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바위들이 나오네요. 그 사이로 이제 등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바위 가지고 성룡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에 여기는 능선에 계속 바위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능선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룡산 등반을 하면서 상객은 딱 한 팀을 봤습니다. 2명. 와, 등반 한지 거의 한 3km 만에 처음으로 이 표지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38교까지는 3.6, 성룡산 정상까지는 0.9km 남았습니다. 네, 표지판 나오고 나서 한 100m 정도 오르니까 여기 밧줄 잡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듯 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구간이 나오네요. 저 위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밧줄 잡고 이제 쭉 올라오니까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만 더 가니까 이렇게 암릉지대가 나옵니다. 암릉지대를 지나서 올라오니까 여기가 가장 높은데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나 봐요. 여기가 가장 높잖아요. 어디 다른 곳으로 한 가야 되는가 봅니다. 건너편인가 봐요. 왜냐면은 700m를 더 가야 되거든요.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가 봐요. 저쪽이 성룡산 정상인 거. 암릉 구간에서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말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살짝 내려갔다가 건너편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상까지는 한 600-700m 정도 남았습니다. 암릉에 여기 소나무들 보세요. 저 건너편이 하악산입니다. 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중하부에서는 흙길이었는데 상부 능선길로 오니까 계속 이렇게 좁은 암릉길이 나옵니다. 여기도 암릉이고요. 계속 그렇게 이어지네요. 양쪽으로 다. 여기 낭떠러지 같아요. 바위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전부 암릉이에요. 완전히 바위에 이렇게 풀이 내렸어요. 거대한 바위에 이렇게 나무 살아는 있어요. 오래됐네요 보니까. 정상부로 오니까 능선길에서 이 암릉은 계속 나옵니다. 이제 300m 남았습니다. 성룡산 정상까지는. 바로 앞에 또 이렇게 암릉지대가 나옵니다. 산의 상부의 능선길에는 이렇게 고목과 이 암릉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삼각 표시점이 하나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삼각 표시점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진정한 암릉지대가 나오네요. 거대한 바위입니다. 여기 오른쪽
그리고 산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정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암릉지대예요. 오른쪽으로 산의 능선길에서 만난 벌과 꽃 아름답네요. 여기 산 능선길에 이렇게 거대한 암릉이 계속 이어졌어요. 산 정상은 저 앞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풀로 가득합니다. 산객들이 결국에 많이 안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수말벌이 계속 있는데요. 지금 다른 벌을 잡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장수말벌 지금 다른 벌을 잡아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요. 와, 이거 쏘이면 큰일 나요. 보세요. 바로 앞에 있어요. 저하고 한 20cm 떨어져 있어요. 이 장수말벌이에요. 밑에 보시면 벌이 있죠. 잡아서 먹고 있어요. (10cm)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가루를 내버리네. 와, 겁나네요. 장수말벌. 거대하고 멋진 암릉이 있는데 이 부근이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표시석은 없어요. 여기 정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로 앞이 성룡산의 정상인 것 같습니다. 표석이 보입니다. 드디어 성룡산의 정상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성룡산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성룡산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작은 표시석이 있고 여기 성룡산의 가장 높은 암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얼핏 보면은 물개 같아요. 그리고 바로 뒤쪽에 성룡산이라는 정상 표시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성룡산의 정상입니다. 정상에는 이렇게 성룡산의 정상 표시석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 1147m라고 되어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한글로 성룡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룡산의 정상에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정상 표시석이 살짝 높긴 한데요, 저거는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바로 이곳이 정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작은 암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성룡산의 정상입니다. 저 성룡산 정상에 도착해서 주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 정상 표시석이 있고 현재 저는 전망대 데크 위에서 주변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주변을 가리기 때문에 산의 능선을 자세히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는 성룡산 정상입니다. 정상에 이렇게 데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벤치도 있고요. 여기 수통도 하나 있는데 글쎄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기 국기봉 같은데 지금 태극기는 걸려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데크가 정상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룡산 정상에서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볼 때는 반대편에서 올라왔는데요. 하산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조무락골 계곡이 나옵니다. 원래 입구에서 바로 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 성룡산 산을 한번 쭉 두르기 때문에 전체 산행 코스는 8km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산을 합니다. 저 위로 이제 산의 능선인데요. 일단은 쭉 내려가가지고 계곡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산의 정상에서도 표시석이 없습니다. 방향 표시석.
탑으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서 다시 능선을 올라와서 이렇게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룡산은 상부 능선길에 전부 이렇게 암릉이 계속 이어져 있네요. 거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벤치가 하나 있네요. 벤치. 이제 살짝 올라가서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하악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벤치가 하나 있고, 저 뭐 표시판이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이쪽에 이제 살짝 올라가는데, 여기 38교라고 보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38교가 5.1km. 오른쪽으로는 등산로가 없다고 되어 있고, 성룡산 정상은 여기서부터 800m네요. 정상에서 원래 38교까지가 1코스나 2코스로 오면은 거의 한 4.5km고, 여기서는 38교까지가 정상에서 가면은 거의 6km 가까이 되네요. 5.9km. 하산하다 보니까 이게 거대한 나무가 있네요. 하산하는 능선길은 이렇게 울창한 나무로 빼곡히 있고요. 여기는 풀들이 없네요. 그래도 아직도 38교까지는 4.7km 정도 남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지그재그로 내려가긴 한데 꽤나 가파르네요. 이제 저 아래에 계곡이 보입니다. 네, 성룡산에서 이제 내려오자마자 처음 보는 계곡입니다. 와, 이게 아마 쌍용폭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멋집니다. 저 위에서 폭포가 형성돼 가지고 소가 있어요. 그리고 양갈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소를 또 형성하고 내려갑니다. 네, 여기서 계곡을 건너갈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요 쭉 내려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갈리네. 38교까지는 3.7km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저쪽으로 가면 아마 중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성룡산 정상은 왼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고요. 저는 바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려가는 길을 봐야 될 듯해요. 이렇게 계곡 옆으로 쭉 해가지고 자갈길이 있습니다. 이거 타고 쭉 내려가면 됩니다. 조문학 계곡물이 장난 아니네요. 최근에 아마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조문학 계곡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요 이제 건너서 저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폭포가 하나 있어요. 이 무명폭포로 갈 수 있는데, 저 위에서부터 폭포가 형성돼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거대한 폭포수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 암벽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멋지죠? 한참을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복호동 폭포가 요 앞에 있습니다. 저 왼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50m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살짝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복호동 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호동 폭포를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복호동 폭포 이 길이 보세요. 손은 바로 앞에 여기거든요. 근데 저 위에서 옵니다. 거의 50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곳이 복호동 폭포고요. 수량은 엄청 많고요. 지금 바위가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죠? 이 높이 50m 넘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 꺾여지는 데는 지금 안 보인 거예요. 저 위에서 보면은, 저 위에 보면 보이시죠? 이제 저 위에
이제 복호동 폭포를 보고 이제 여기서 떠나러 갑니다. 오늘 성룡산 산행을 했습니다. 38교 조금 안으로 들어와 주차를 하고 이 코스를 걷다가 선택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룡산 정상에 가가지고 다시 계곡 방향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행 거리는 8km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오면서 정상과 복호동 폭포까지 쭉 봤습니다. 이곳으로 오늘 성룡산 산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